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이수님, 미국의 이해 제46강입니다. 미국은 역시 미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제1의 군사 대국이고, 세계 제1의 금융 대국입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약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황당한 일을 당했지만, 백신, 모더나, 화이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미국에서 개발을 해내갖고, 우리나라도 저도 미국에서 개발한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또 이제 먹는 약도 곧 미국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행포를 많이 버리죠. 행포는 훨씬 중국이 많이 버립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격이 또 다르죠. 우리가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한 30년에서 50년 손잡고 가야 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중국은 이제 자기네 나라 중화 사상이 기본이 돼 있어 갖고, 자기네 나라 아닌 다른 나라는 힘으로 누른다는 게 기본 사상이에요. 중국은. 제가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죠. 일본은 자기네 나라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땅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게 근본적으로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는 그 왕이 주인인 나라, 백성은 개 돼지만도 못한다고 그런 어떤 정치인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랬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일본도 함부로 우리 못할 것이고,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가 올라섰죠. 5,000년 역사 이래 대한민국도 최대의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죠. 저는 요 최대로 번영이 온 요때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200년, 300년, 400년 환경 문제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의 상황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기반 시설을 잘 닦아놓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다면 정말로 300년, 400년 우리 후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런, 제가 처음에는 지금 칭찬을 했지만 잘못된 것도 너무너무 많죠. 왜냐하면은 흑백 갈등, 인종 차별,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 빈부, 우리나라가 빈부 격차 있다고 그러죠. 미국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빈부 격차가 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쨌든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올라섰어요. 이제 석유 얘기도 했고, 영화 산업 얘기도 했고, 이제 음악은 1960년대 히피 문화가 휩쓸 때, 그때 제가 음악 얘기는 그때 또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00년대에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1890년, 70년 석유가 막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전구가 나오고, 미국이 정말 전 세계를 이제 주도해 나가는 차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희 계승자 프란츠 페르난디 대공 부부가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젊은 세르비아 대학생에게 암살 당합니다. 7월 28일 날 딱 한 달 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38개의 소국으로 형성된 독일 제국과 히틀러가 탄생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터키 제국을 한편으로 이게 중부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서부 세력,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을 다른 편으로 연합국을 해갖고 4년 3개월 만에 이제 전쟁 벌인 자본주의 열강 간의 참혹한 전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참호전이 일어갖고 거의 발이 썩고 쥐가 뭐 고양이만한 쥐가 사람을 뭐 썩은 다리를 갉아먹고 뭐 이런 아주 정말로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참호전 500m 사이를 두고 무인지대를 놓고 철조망을 그렇게 이 철조망도 나중에 제가 미국의 발명품이겠지만 미국에서 철조망이 발명돼요. 한 소년이 자꾸 양떼들이 없어지고 그래갖고 뭐가 그래갖고 거기다가 철 이걸 이렇게 감아갖고 발견한 게 그 철조망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계대전에 쓰여질 줄은 몰랐죠.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100년간 지속됐던 유럽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100년 만에 대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의 충돌 지역이 발칸 반도입니다. 발칸 반도는 유럽의 화약고입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그 다음에 슬라브 이런 게 다 어우러져 있죠. 여기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라는 개념을 가지셨을 거예요. 1991년서부터 2001년까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갖고 지금은 다 이제 독립을 해버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가톨릭과 이스라엘이 묶여 있어갖고 나라가 연방이 돼갖고 종교적인 충돌. 그래서 이 100년 전에도 발칸 반도는 유럽의 화약고였지만은 20년 전에서도 발칸 반도는 화약고죠.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해서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 안에 4개 언어를 썼어요. 세르보크로 아트어,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 알바니아어.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잡했겠어요. 1991년 3월 31일 날 시작되었고 2001년 11월 12일 날 끝나죠. 여기가 교회 대분열, 그러니까 동서 로마가 교회가 갈릴 때예요. 1054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쪽은 가톨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동쪽은 정교회. 그 다음에 남슬라브 쪽에 따라서 동서가 갈라지고 14세기 이후는 오스만 제국이 크로아티아 직전까지 올라오죠. 그래갖고 전부 다 이슬람이 되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복잡하고 종교적으로도 복잡한 이 발칸 반도는 언제나 전쟁의 그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19세기 말부터 슬라브족이 기치로 하여 새로운 통합국가를 건설하려는 남슬라브족의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남슬라브족 통합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되죠. 그래서 그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이 계승자를 페르디난드스를 죽인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순국이었던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를 합병하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을 수립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은 몬테네그로를 합병하면서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변경이 되죠. 어쨌든 그런 복잡한 지역이 발칸반도고 거기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1914년 7월 28일 전쟁을 도발한 독일은 독일 이제 왕국이었죠. 1916년 12월 12일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인 미국에 대해서 우리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니까 이 앞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전쟁에 거기 서로 서부조선, 동부조선 나눠진 거는 제가 여기 강의에서 뺐습니다. 미국이 참전하면 큰일 나니까 미국에 대해 연합국 측과 평화 교섭을 시도할 용의가 있다는 각서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12월 18일 각 교정국들에게 전쟁의 목적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독일의 제안을 거부를 하죠. 1917년 끊임없이 미국의 참전을 독일은 무서워했어요. 1월 29일 독일은 다시 평화 교섭 조건을 비밀리에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뺏은 알자스
지역을 반환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흔들리지 않죠. 미국이 연합국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1917년이 되면서 독일이 시작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그 시작이었어요. 독일은 매달 60만 톤의 선박을 격침해서 6개월 후에는 영국을 굴복시킨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독일에다가도 전장 물자를 대주고, 영국에다가도 전쟁 물자를 대주고, 프랑스에다가도 전쟁 물자를 대주고, 그래서 양쪽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어요. 그 전쟁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뭐 목숨 잃고 양쪽에서 돈만 벌으면 되니까. 사실 1915년 5월 7일 영국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1800명 정도인가 죽는데 그 지금 미국이 128명이나 죽어요. 미국인들이. 그래갖고 미국이 경고를 합니다. 일반 상선을 격침하지 말라고. 그래서 독일이 좀 잠잠하게 있다가 도저히 또 1916년에 전세 때문에 다시 유보트를 운용을 하죠. 그래갖고 미군이 또 2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국민들이 독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데모를 하고 이제 참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윌슨은 뭐 잘 됐죠. 그 와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독일은 멕시코하고 이게 원래 비밀 계약을 맺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동맹을 제안을 해요. 독일은 멕시코 동맹을 하면서 멕시코한테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멕시코가 70년 전에 미국과 전쟁에서 미국에 빼앗겼던 뉴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를 영토를 회복시켜 준다고 그럽니다. 이게 짐머만이라는 독일 외무장관 짐머만이 멕시코로 보내는 거를 영국에서 첩보로 빼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미국한테 온전히 전문을 다 넘겨줍니다. 그걸 본 미국은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죠. 독일의 무제한 유보트 잠수함 작전으로부터 상선 보호 문제, 무역 위축, 참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1917년 4월 6일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팽팽하던 1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 대치가 완전히 균형이 깨진 거죠. 미국 참전으로 전쟁의 대세는 연합국의 승리로 결정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1917년 4월 6일 참전한 이후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1년 7개월 동안 미국은 전쟁을 치릅니다. 1914년 7월 전쟁이 시작된 후 연합국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죠.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미국의 참전은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1800년대 말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가담한 것은 경제 대국 미국이 이제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당시 미국의 군사력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의 동원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잘 보여줬어요. 미국은 우선 병력 동원 법안을 통과시킨 후 280만 명의 미군을 징병합니다. 최종적으로 400만 명을 보내죠. 이때 1차 세계대전에 썼던 무기가 아주 잔인했는데 독가스, 기관총. 이 기관총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죠. 그 다음에 화염방사기, 탱크, 트랙터에다가 이제 쇠를 뒤집어 씌워놓고 포와 기관포를 사용을 했죠. 이게 전쟁에 또 그 전세를 바꿨죠. 비행기, 영국 정찰기에 기관총을 달아서 하늘에서 쏘면서 또 전세를 뒤집었죠. 잠수함, 독일의 유보트, 이런 대량 학살 무기가 동원된 것이, 그래서 뭐 군인 1000만 명이 죽고 실종 1000만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1918년 미국의 시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죠. 이 독일은 점점 인구가 조금이니까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뭐 매일 10,000명씩 들어오니까 이게 전쟁에서 독일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4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고 전쟁이 끝나는 1918년 11월에는 200만 명의 미군이 프랑스에 주둔을 하고 있었죠. 미군은 1차 세계대전 동안 32만 명의 인명, 1000만 명 죽은 거에 비하면 32만 명은 숫자도 아닌 거죠. 전사자는 5만 3천 명, 비전투 정사자는 6만 3천 명, 부상자는 20만 명, 영국과 프랑스의 손실과는 비교될 수 없었던 걸로 엄청난 지위를 미국은 차지하게 된 거죠. 1차 세계대전은 국제체제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대전쟁입니다. 대제국 3개가 붕괴되죠. 영국, 프랑스, 이게 그 다음에 러시아도 사라지고, 영국, 프랑스도 이제 대제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러한 것도 이제 이름을 다 빼앗기게 되죠. 뭐 어쨌든 이 영국과 프랑스는 겨우 체면을 유지하게 됐고, 이 1차 세계대전에 그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그때 또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차 세계대전으로 통해서 미국의 군사 대국이 되죠. 세계 최고의 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차 세계전에 또 다른 참가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보통 안 다루는 건데, 요거는 제가 미국의 이해를 자료를 찾으면서 찾아낸 자료들입니다. 최고로 신뢰할 만한 회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대전 때 군인 1명 죽이는데 드는 비용은 약 2만 5천 달러였다고 그래요. 군인 1명 죽이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000발, 2만 발을 쏘고 나야 1명이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어떤 대기업도 정부가 저지른 이런 극도의 낭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도 살인을 개별 조폭들에게 맡긴다면 건당 한 100달러면 됐을 텐데 전쟁 때는 2만 5천 달러가 들어도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기업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인이 이들 대기업의 주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는 그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상품이죠. 총알, 기관총, 화염방사기, 탱크, 비행기, 뭐 또 각종 자동차, 뭐 기차 이런 거 전부 다 이 대기업에게는 사업의 꺼린 거죠. 정부는 전쟁하는 사람들의 고객이죠. 고객. 대기업의 고객이 정부인 거죠. 전쟁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만든 제품은 아군이 사용하는 값만큼이나 적군도 사용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프랑스에도 팔아먹고 영국에도 팔아먹고 독일에도 팔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일 참전을 해갖고 또 거기서 승전국이 돼갖고 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죠.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 전쟁이 민주주의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전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참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이라고 참전을 단행하죠. 나아가 민족 자결주의, 국제연맹 창설 등 14개의 평화 원칙을 내세우며 미국의 주도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그러니까 세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얘기죠. 윌슨의 평화 원칙은 지금까지도 미국 외교의 대원칙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나 사실은 미국 참전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파산 위기에 빠진 미국의 은행가와 무기 제조업자들을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재벌 JP 모건을 구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US 오픈 때 그 JP 모건이라는 이름이 거기 탁 나와 있죠. 이 JP 모건을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 측의 무기 구입 및 차관, 돈 빌려주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대행했던 은행이 JP 모건 은행이었어요. 연합국 측의 패배 가능성이 보이면서 JP 모건은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거액의 전쟁 물자, 외상 대금과 대출금을 모두 떼일 거야. 전쟁하라고 돈 엄청 빌려주고 대출도 엄청 해줬는데 만약에 프랑스하고 영국이 진다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JP 모건이 날아가는 거죠. 미국이 참전한 진정한 이유가 바로 JP 모건을 건지기 위해서인 거죠.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1차 대전을 JP 모건의 JP 모건을 안전하게 만들어준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JP 모건의 창설자 존 피어폰트 모건 1837년 4월 17일 날 태어나갖고 1913년 3월 31일 날 세상을 떠나죠. 근데 이 전쟁은 1914년에 시작되잖아요. JP 모건 2세가 그 JP 모건을 물려받죠. 그래서 미국 은행가로서 JP 모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의 투자은행이자 JP 모건, 골드만 삭스에 이은 제3대 투자은행입니다. 본사는 지금 뉴욕에 있죠.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전쟁이 끝났을 때 군인 사망자가 1,000만 명, 민간인 사망자는 2천만 명, 무려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비용은 자그마치 1,860억 달러. 지금 돈으로 따진다면 아마 조달러가 넘을 거예요. 미국 연합군이 1,230억 달러. 이때는 금본위 제도였어요. 금이 1,860억 달러어치 있어야만이 이 달러를 발행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 연합국이 1,230억 달러, 독일이 390억 달러. 질 수밖에 없죠. 연합국은 1,230억 달러를 썼고 독일은 390억 달러를 썼으니까. 그리고 이때 모든 전쟁 중에 모든 금은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다 가요. 독일도 미국으로 보내고 영국도 미국으로 보내고 프랑스도 미국으로 보내고 다 미국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전쟁에서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금융, 아까 제가 처음에 금융 세계 제1위라고 말씀드렸죠. 연합국 중에서는 영국이 54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파산 상태로 간 거죠. 영국도 전쟁을 해서 미국이 220억 달러를 지출을 합니다. 영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와 미국에서 빌린 돈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이에 따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 부채를 갚느라고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반면 미국은 1917년 4월 2일 참전을 결정했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한 것은 종전 6개월 전인 19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참전을 하죠. 200만 명이 참여해갖고 거의 한 10만에서 한 20만 명 정도 전사하고 실종됐다고 보죠. 어쨌든 미국은 전쟁 중 영국, 프랑스에 제공한 군수 물자와 신용 대출 덕에 전쟁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진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때 연합국 측에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전쟁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2만 1,000명의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생겨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이렇게 가면은 가끔 그 부자 동네에 갈 일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 갈 일이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은 그 집까지 차로 5분 정도 가야 돼요. 차로 5분 가야지, 그 문 열린 데서부터 5분 동안 가야지. 그런 부자들 동네를 가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부자가 생겨난 거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부자가 생겨나죠. 반면 미국의 공공부채는 1913년 10억 달러에서 1919년 말 250억 달러로 2,500% 늘어납니다. 미국도 전쟁을 민간 기업인들은, 은행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 정부는 부채가 꽤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세계 금주령, 세계 경제, 미국 경제 공황 이런 걸로 나중에 미국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죠. 미국 1인당 200달러의 부채를 진 꼴이 됩니다. 국민들의 혈세와 수십만 군인의 대가로 2만 1,000명의 거부만 태어난 거예요. 부자만 태어난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단숨에 경제 부흥을 이룩한 일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경제 개발 기반을 닦은 한국, 이게 우리도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남북 6.25 전쟁 때문에 부자가 됐죠. 자료, 저 군수물자 다 대주느냐고. 우리나라는 총도 우리가 이렇게 생산했지만은 또 군인들이 참여해갖고 거기서 달러를 받아갖고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하는데 그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을 했죠. 독일의 파독한 광부들하고 간호
선생님들이 또 돈을 보내줘 갖고 어쨌든 하여튼 JP 모건에게 1차 세계대전은 최고의 사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 JP 모건이 전쟁이 패전을 하면은 동맹국들이 패전을 하면 은행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전쟁 참여를 결정했다라는 그 보고서가 1932년에 완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히 뭐 정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정치인들의 그 다음에 또 사업가들의 추악한 그러한 뒷배경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김영복 리카르도 신부님께서 저에게 내가 1차 세계대전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서 다음 시간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